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고양이와 개의 사진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사진이 개의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고양이 사진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의 사진은 개 사진끼리,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끼리 이렇게 비슷한 사진끼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개 사진끼리 모이고 그리고 고양이 사진끼리 모여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 그룹은 뭔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학습을 하는 동안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어떤 정답 데이터가 전혀 주어지지 않죠. 반면에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사진들이 고양이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개 사진인지 미리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양이야, 이런 것은 개야 라고 미리 충분히 알려준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학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주었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개이냐 고양이냐 이것을 또 맞추게 되는, 또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학습, 그리고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비지도학습,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답 데이터가 없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집 모델이 됩니다. 군집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예측이나 분류, 무엇이 예측이고 분류는 또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 비지도학습과 학습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이 가지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별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어떤 정답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트 과정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미 처음부터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존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그룹 간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도록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해서 학습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새로운 데이터를 인식하거나 분류하거나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꼭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학습은 암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때 3 더하기, 예를 들어서 처음 덧셈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요, 3 더하기 4가 7이야 라는 걸 처음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3 더하기 4가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를 대답할 수 있지만 암기력이 나쁜 사람은 그걸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학습한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암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주어진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어떤 모델 혹은 이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에 있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일반화하는가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패신저 아이디, 그 다음에 survived. 자, 패신저 아이디는 뭐 승객 번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rvived는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0, 1로 나타나는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클래스는 이제 탑승권의 종류,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 그 다음에 이름, 성별, 나이, 그 다음에 부모와 이제 이거는 형제자매수, 부모와 형제자매수와 그리고 배우자 수, 그리고 여기는 팔치는 부모와 자녀의 수 등등,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도학습을 해보죠. 그러면 이 지도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주어진 특징으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모델은 이 주어진 특징의 그 데이터를 가진 그 사람이 과연 생존했을까, 생존하지 않았을까, 생존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변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생존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 타겟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즉 독립 변수는 입력 값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티켓 등급부터 티켓 가격, 즉 중간에 나이, 성별, 기타 등등의 이런 정보들이 독립 변수, 그리고 이 독립 변수로부터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어떤 종속 변수가 바로 이 서바이브드 항목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는 데이터로부터 무엇인가를 예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를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타닉 데이터는 일종의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문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존하였는가, 사망하였는가, 0 또는 1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 거죠. A 그룹, B 그룹. 혹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폐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의 환자가, 이 사진의 그 폐가 정상 폐인가, 혹은 암에 걸린 폐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동으로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다, 어떤 결절의 크기와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요, 주어진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독립변수, 피처로, 그리고 분류해야 되는 암세포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종속변수, 즉 타겟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2차원 평면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2차원 평면상에서 한 축이 사이즈, 한 축이 쉐이프,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쉐이프의 어떤 모양에 따른 어떤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위에는 A 그룹, 아래쪽은 B 그룹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다른 데이터를 예측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주어졌는데요.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가 160이니까 몸무게는 얼마일 거야? 뭐 불가능하겠죠?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키가 주어졌을 때 키가 160이면 몸무게는 아마 몇 cm, 몇 킬로그램일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데이터가들이 좀 쫙 하고 주어지겠죠? 키가 얼마, 몸무게 얼마,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좀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약간 키와 몸무게가 어느 정도 선형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따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두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측은 이렇게 단순히 선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비선형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측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그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렌지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딥러닝 아니죠. 인공지능의 여러 모델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비지도 학습의 여러 위젯들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길게 가면 한 3주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오렌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각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